네, 안녕하십니까. 예, 백석에, 흰 바람벽에 뭐가 돼요? 있어라는 좀 약간 독특한 제목의 시인데, 작년 수능 완성에서도 나왔고요. 백석의 시는,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단 내신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언젠가 한 번은 좀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도 활용을 해서 남겨드리는 거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석에 뭐가 돼요?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시에 먼저 갈래, 첫 번째 이제 갈래는요, 자유시죠. 자유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서정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성격은요, 굉장히 애상적이에요. 애상적. 그 다음에 굉장히 돌아보는 회상적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의지도 보이는 의지적이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이게 막 뒤를 돌아보는 것도 있지만 애상적일 수도 있는 거고 주제는 뭐가 돼요? 그래서 주제는 외로운 현실에서 오는 거죠. 그게 애상적이죠. 외로운 현실에서 오는 자기 체념과 위안을 나타내는 그런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종의 좀 이런 식의 것들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특징은요. 첫 번째 흰 바람벽이 있어요. 흰 바람벽이 있어서 흰 바람벽을 일종의 스크린처럼 활용하는 거예요. 스크린처럼 활용해서 스크린을 딱 쏴주는 거잖아요. 스크린처럼 활용해서 일종의 어떤 거를 얻냐면 화자의 자화상, 그러니까 나를 딱 거울처럼 비춰줄 수 있는 화자의 뭐가 돼요? 화자의 자화상을, 그쵸? 자화상을 보여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화자의 심리가 어떻다? 운명론적 체념에서 뭐가 자기 위안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위안으로 변화됨.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향토적인 정감을 일으키는 소재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쵸? 향토적인 정감을 일으키는 소재들을 통해 어떻다? 화자의 심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화자의 심리 강조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사한 일종의 통사구조에 계속 유사한 통사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과 일종의 나열이 보이죠. 나열을 통해서 운율을 강조하는 거죠. 많이 보이는 일종의 형식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운율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의미를 강조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주객전도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 주와 객이 즉 뭐가 돼? 주어와 객체가 전도하는 거야. 바뀌어버린 거죠. 주객전도식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뭐를 강조? 당연히 정서를 강조하는 거다. 정서를 강조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전체적인 윤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제 본문으로 봐서 본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상당히 뭐 이렇게 짧은 시는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전체적인 조금 이제 길이가 있는 그런 시인데 과연 이제 좀 산문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에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라고 돼 있어요. 즉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이 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즉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 그러니까 좁다란 방은요. 화자의 현재적인 위치예요. 화자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거야. 현재 위치, 이 좁다란 벽에
흰 바람벽, 일종의 뭐가 돼? 흰 바람벽은 일종의 좀 그렇게 이제 좋은 현실은 아니죠. 화자의 뭐가 돼요? 화자의 가난한, 그쵸? 가난한 현실을 뭐가 돼요? 상징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라는 데 있어요. 즉, 외롭고 뭐가 돼요?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처지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뭐가 돼요?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그러니까 이 흰 바람벽, 아주 외롭고 가난한 현실에 희미한 15촉 전등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15촉 전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15W짜리 또 굉장히 어두운, 굉장히 뭐가 돼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에디슨 시대나 되어 있던 이런 식의 뭐가 돼요? 이런 식의 전구예요. 그쵸? 이런 식의 전구가 그렇게 밝은 전구는 아니거든요. 15촉. 굉장히 뭐가 돼? 이것도 화자의 어려운 뭐가 돼요? 어려운 삶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삶을 암시하고 있는 소재가 되는 거고요. 지치운 불빛이에요. 지치운, 지친데, 지쳤는데 굉장히 지치는 걸 굉장히 느려져 버렸어요. 즉, 굉장히 뭐가 돼요? 지치운, 즉 화자가 지친 모습을 이렇게 나타나. 화자가 지친 모습이에요. 지친 모습을 이렇게 느렸음으로써 굉장히 지친 모습을 내어 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 샤스. 샤스는 또 일본어인데 셔츠, 즉 뭐가 돼요? 이 티셔츠 같은 거죠. 때 묻은 때가 그냥 쩔어가지고 다 낡은 이런 무명 셔츠가 이것도 이제 마치 가난한 현실이죠. 어두운 그림자를 다 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 이 따끈한 뭐가 돼? 감주란 얘기는요. 일종의 막걸리예요. 이런 달디단 따끈한 뭐가 돼요? 이런 막걸리나 한 잔 먹고 싶다. 이게 이제 화자의 소박한 소망이죠. 화자의 소박한 소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쉽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의 이런 외로운 생각이에요. 이 외로운 생각이 뭐가 되냐? 화자의 정서, 직접 화자의 정서죠. 이게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고요. 헤매인다. 원래 헤매인다가 아니라 헤맨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시적 허용이죠. 이거 시적 허용이에요. 시적 허용이 되면서 굉장히 뭐가 돼요? 허용이 되면서 외롭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1행부터 6행까지 여기를 한번 끌어갑시다. 즉, 흰 바람벽을 보면서 벽을 보며 든 일종의 외로운 생각들이 나타나는 거죠. 굉장히 외로운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여기서는 이제 이 흰 바람벽이 또 어떻게 변했냐면은 기억에 영상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화상처럼 비친다고요. 그렇죠? 영상이 비치는 곳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요. 즉 이런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뭐가 돼요? 늙은 어머니가 있어요.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뭐가 돼?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 늙은 어머니. 지금 뭐가 돼요? 유사한 뭐가 돼? 유사한 뭐가? 통사구조가 반복돼. 통사구조. 그쵸? 반복. 아까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운율이라든가 뭐가 돼요?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시퍼러 둥둥하니 추운 날이야. 굉장히 시퍼렇게 추워. 차디찬 손은 문을 잠기고 손이 깨질 것 같죠. 무며 배추를 씻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실은 어머니에 대한 뭐가 돼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이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쵸? 또 내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그쵸? 아이고, 내 이제 또 내 사랑하는 뭐 부인 정도 되겠네요. 내 뭐가 돼?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에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서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어요.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또 저녁을 먹어. 이게 이제 과거의 나의 자화상가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즉, 사랑하는 사람과 내 사랑하는 자식과 함께 저녁을 먹는 일종의 그런 것들의 추억도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추억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한번 또 끊어 읽읍시다. 여기까지 끊어주면 뭐가 돼요? 어머니와, 그쵸? 어머니와
사랑하는 여인을 떠올림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요. 그런데 또 뭐가 돼요? 또 이즈마카야라고 되어 있어요. 이즈마카야라는 얘기는요. 이슥하다. 즉 뭐가 돼요? 굉장히 이즈마카다는 얘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리 많이 흐르지 않아. 다른 말로 뭐 이슥한 시간, 좀 더 밤이 다가오는 이슥한 시간이 되어서 어느 사이엔가 또 이 흰 바람벽에는 또 뭐냐면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그러니까 뭐가 돼? 이게 이제 주객전도식 표현이에요. 실제로는 내가 보는 건데 내가 뭐가 돼? 흰 바람벽이 나를 쳐다보는 거. 주객이 전도. 이게 바로 주객전도식 표현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바로 주객전도예요. 왜? 내가 흰바람벽을 보는 건데 흰바람벽이 나를 바라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주객전도식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즉 뭐가 돼요? 실제로는 이 나가 뭐가 돼? 쓸쓸한 얼굴로, 나가 쓸쓸한 얼굴로 흰 바람벽을, 그쵸? 흰 바람벽을 쳐다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이제 주객전도식 표현인 거고요. 이러한 글자들이 후루룩 지나간대. 뭐냐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뭐가 되면 운명론적 가치관이에요. 즉 체념적, 즉 운명론적 가치관. 또 일종의 뭐 체념적 태도가 보이는 거, 체념하는 거, 체념적인 그리고 또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또 너무도 많은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 가득 찬대요. 즉 호젓하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한 뭐 이런 식의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외롭고 쓸쓸한 이런 식의 뜻도 있어요. 즉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무서울 정도로 조용하고 쓸쓸한 이러한 것들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라는 얘기죠. 일종의 여기까지 뭐가 돼요? 한번 끊어서 읽으면요. 여기서 뭐가 돼요? 운명론적 체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또 내 가슴은 뭐가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를 위로하는 듯이, 그러니까 일종의 나를 위로하는 듯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울력하다. 울력이란 얘기는 뒤에도 나오지만 울력이란 힘으로 몰아붙이는 거잖아요. 즉 힘으로 몰아붙이는 즉 뭐가 돼요? 여기서 이제 힘으로 몰아붙이는 즉 힘으로 몰아붙이는 듯이 뭐가 돼요? 어떻게 된다?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그쵸? 눈질을 하고 주먹질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 누가 힘바람벽이 그러니까 의인법이죠. 의인법이 쓰이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죠. 문장 구조 반복이 보이면서 당연히 이런 것들은 운율을 형성할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의미를 강조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대요. 하늘이 어떻게 된대? 하늘이죠.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 만들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이렇게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만드신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까지 끊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일종의 화자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화자의 자기 위로도 보이고요. 그쵸? 일종의 위안도 보이는 거죠. 즉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도 보이는 거예요. 그쵸?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밭꽃이에요. 짝새. 일종의 뱁새인데요. 짝새와 당나귀가 또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프랑시스 잼 사람 이름이에요. 잼 먹는 잼 아니에요. 도연명도 일종의 뭐가 돼요. 프랑시스 잼 도연명 중국 시인이고요. 라리엘 마리아 릴케도 마찬가지로 다 시인입니다. 요 세 명의 시인은 뭐냐면요. 고독하게 살다 죽은 시인들이에요. 고독하게 살았던 시인들이에요. 시인들이 또 그러하듯이 나도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끊고요.
일종의 뭐가 돼요? 유사한 통사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운율도 형성이 되는 거고, 그치? 그럼 요게 뭐가 돼요? 자기 위로와 위안이 나타나는 그런 식의 연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선생님이 이게 이제 백석의 일종의 여러 가지의 것들을 좀 나타낼 수가 있어요. 뭐 예상적이고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잘 해서 한번 본인들 걸로 한 번쯤은 딱 읽고 딱 바로 해설 보고 아 이런 거다라고 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